도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주말 사이에 원주와 강릉 등 곳곳에서 속출했습니다. 강원도는 신천지 신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보고 이들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한 유언비어, 즉 가짜 뉴스가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이 강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광재 전 지사가 4.15 총선에서 원주 갑선거구에 출마하겠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선거를 40여일 앞두고 여러 변수가 나오면서 도내 선거구의 지각 변동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강릉선 KTX 동해역 연장 운행이 본격 시작했습니다. 서울과 동해를 2시간 40분대로 연결하면서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강원도는 2일 1일 브리핑을 갖고 도내 코로나19 확진자가 19명으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주말 사이에 확진자가 12명이 늘었는데 이 중 9명이 신천지 관련자들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신천지에 대한 강력한 관리 감독이 추가 확산 방지의 최대 관건인데요. 강원도가 경찰과 검찰 등 공권력 투입을 정부에 요청하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도내 코로나19 소식 먼저 장진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주말 원주와 강릉에서 모두 1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2일 오후 6시 기준 도내 확진 환자는 모두 19명으로 늘었습니다. 특히 주말 사이 원주에서만 8명이 추가됐는데 이들 모두 신천지 신도와 가족으로 확인됐습니다. 강원도는 지난 16일 원주 태장동 신천지 예배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원주에서 확인된 확진자 9명 모두 신천지 예배에 참석했거나 그 가족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신천지 예배 참석자 342명 중 절반 정도가 음성 판정을 받았고 나머지 181명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 태장동 예배가 대량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파될 수 있는 마지막 경로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까지 검사 결과는 그렇게 많이 감염된 것은 아니지 않나 이런 조심스러운 예측을 해보고 있습니다. 도내 확진자의 3분의 2 이상이 신천지 관련자인 만큼 신천지에 대한 전수조사와 접촉자를 찾아내는 게 확산 방지의 관건입니다. 강원도가 신천지 신도를 조사했더니 의료기관 종사자와 공무원, 교사 등 접촉도가 높은 고위험군 종사자가 332명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에게 2주간 자가격리를 권고하고 하루 2번씩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내 신천지 신도 14,000여 명 중 99%에 대해서는 전수조사가 진행됐고 미확인자 154명에 대해서는 경찰이 소재 파악에 나섰습니다. 강원도는 여기에 역학조사 등의 비협조적이거나 허위 진술을 하는 신천지 신도 14명을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도내 모든 신천지 시설은 임시 폐쇄 조치가 내려졌고 원주시는 이에 더해 신천지 교회와 부속시설 25개에 대해 폐쇄와 집회금지 명령 연장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원주시 소재 신천지 교회 및 부속시설 25개소에 대하여 2월 28일부터 3월 10일까지 내려진 폐쇄와 집회금지 명령은 향후 경고에 따라서 연장할 계획입니다. 논란을 빚고 있는 마스크 공급은 3일 하루 13만 7천여 장을 공공 판매시설을 통해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경증 환자 치료를 위해 추진하는 생활치료센터는 도내 병상이 여유가 있어 추후 상황을 보고 도입을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2일 오후 6시 기준 도내 코로나19 확진 환자는 모두 19명이며 지역별로 원주가 9명으로 가장 많고 강릉이 5명, 춘천과 속초가 각각 2명씩, 삼척이 1명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진철입니다. 혹시나 우리 지역의 확진자가 나오지 않을까 걱정하는 주민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렇지 않아도 불안한 요즘, 코로나19와 관련한 유언비어, 즉 가짜 뉴스가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강력 대응에 나섰다고 합니다. 김선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태백시 페이스북에 올라온 태백시 코로나19 현황 안내문입니다. 지난달 24일 낮 12시 기준 확진자와 밀접 접촉자 모두 없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이 안내문이 조작돼 확진자가 1명 있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이 지역에 유포됐습니다.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자 태백시 보건소가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 수사 결과 10대 A군의 소행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A군이 장난삼아 확진자가 있는 것처럼 파일을 만들어 친구에게 보냈는데 이 파일이 또 다른 주변 지인에게 유포됐다고 진술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지속되면서 근거 없는 허위 정보가 덩달아 기승을 부리며 주민들의 과도한 불안감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예민한 시기에 가짜뉴스까지 쏟아지자 주민들은 불안합니다. 그런 걸 보면은 좀 통제가 필요한다는 생각을 하죠. 그리고 사람들이 그거에 대한 인지를 또 많이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도 하죠. SNS를 통한 허위 정보 유포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홍천에서는 30대 남성이 지인에게 도내 모 다방 건물에 확진자가 다녀갔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메시지로 보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40대 여성은 단체 대화방에 홍천 모 병원에 의심 환자가 방문한 적이 있다는 허위 사실을 전송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속초에서도 50대 여성이 속초 모 병원에 의심 환자가 입원했다는 잘못된 정보를 퍼뜨려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관련자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근거 없는 의혹과 병원 폐쇄 등 허위 정보를 유포하면 모두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짜뉴스가 퍼져서 그 개인들의 어떤 업무가 방해됐을 때는 이제 업무방해죄라고 해서 그 허위사실 유포에 의해서 다른 사람의 업무를 방해를 했을 때는 업무방해죄에 이제 처해질 수 있고요. 업무방해 같은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고요. 강원지방경찰청은 2월 27일 기준 도내에서 유포된 허위 조작 정보 29건을 파악했습니다. 2주 전보다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경찰은 이 중 10건에 대해 내사나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짜뉴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모니터링해서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계속 할 예정이고요. 모니터링해서 이제 내수사 가치가 있으면 즉시 수사 착수를 하고 다음에 그 가치가 없다고 한다면 그 유언비어가 퍼지지 않도록 즉시 차단을 해서 시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덧붙여 경찰은 SNS 등에서 불확실한 정보를 접했을 때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지 않도록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선아입니다. 원주시가 신천지 교인에 대한 이동 검체 채취를 하루 더 연장 운영했습니다. 원주시는 2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우산동 체육단지 야구장에서 이동 검체 채취를 연장 실시했습니다. 이동 검체 채취는 지난 주말 이틀간 태장초 옆 신천지 예배당 주차장에서도 진행됐습니다. 원주시는 지난달 9일과 16일 태장동 학생회관 예배당에서 예배를 본 345명의 명단을 확보해 지난 주말 164명의 검체를 채취했고 2일 나머지 181명에 대한 검체 채취를 마칠 예정입니다. 원주시는 또 코로나19에 집중 대응하기 위해 보건소에 이어 지역 내의 보건지소 일반 진료 업무도 잠정 중단합니다. 영월군은 지역 내에 주소를 둔 신천지 신도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완료했고 유증상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영월군은 영월에 주소를 둔 신도 19명과 교육생 10명에 대해 신천지 교회 관계자 참여하에 전화를 통해 증상 발현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전화 응답 결과 29명 모두 무증상자로 나타났고 2주 동안 능동 감시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한편 영월에 거주 중인 신도와 교육생은 모두 16명이고 나머지 13명은 다른 지역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근 이틀 사이 대구와 경북 지역에서만 9명이 코로나19로 숨졌습니다. 2일 오후 기준으로 국내 사망자는 모두 26명으로 늘었는데요. 이들은 모두 고혈압이나 당뇨 등 기저질환, 이른바 지병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권수경 기자입니다. 2일 오후 2시 기준으로 국내 사망자는 26명입니다. 대구 지역 사망자가 17명으로 전체 65%를 차지합니다. 사망자의 평균 연령은 68세입니다. 이 가운데 50대가 5명, 60대가 7명, 70대가 7명, 80대가 4명입니다. 확진자 가운데 사망자를 따지는 치사율은 0.5% 정도인데 80세 이상에선 3.7%까지 치솟았습니다. 또한 사망자 모두 기저질환이 확인됐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흔한 고혈압과 당뇨와 함께 기관지 질환, 치매, 천식, 뇌경색, 심혈관계 질환도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에서 사망한 16분에 대해서 기저질환의 분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6분 중에서 고혈압과 당뇨병이 각각 8분으로 50%를 차지하고 계셨고, 암을 가지고 계신 분이 4분으로 25%, 신부전으로 치료를 받으시던 분이 2분으로 12.5%를 50세 이상이면서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다면 고위험군에 속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는 고령자와 기저질환자 중심으로 적극적인 검사와 치료를 권하는 피해 최소화 전략을 꺼내들었습니다. 매일 급증하는 환자 수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으나 이제는 증상별로 환자를 분류하여 환자 상황에 맞게 격리 치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변경된 지침에 따라 고위험군은 증상이 나타나면 대기 없이 곧바로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수경입니다. 시청자분들은 마스크 구매하셨습니까? 정부에서 우체국과 농축협 등을 통해 일명 공적 마스크를 살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지만 역시 역부족입니다. 기다려도 살 수 없는 마스크 품귀 현상에 사람들은 명품관 마스크나 다름없다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장보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마스크를 판매하기 1시간 전입니다. 오전 7시 반부터 시작된 대기 행렬은 3시간 만에 200여 명으로 늘었습니다. 이날 우체국에서 판매하는 마스크는 모두 400장. 마스크를 살 수 있는 사람은 단 80명에 불과한데 판매하기도 전에 사실상 동인한 겁니다. 줄도 서보지 못하고 돌아가야 하는 사람들은 허탈함을 감출 수 없습니다. 지난번에도 여러분이 가버려가지고 지금 갑니다. 돌아갑니다. 아, 그냥 안 기다리시고 가시려고? 80명까지 준다면서요. 기다려가지고 대통령 기다리는데 안 돼. 저희 준다면 그것만 있으면 되지만 안 주는 80명 아니에요. 그 사람들 표 받아도 그 사람 바쁘면 심하이고. 줄을 선 사람들도 절반 이상이 헛걸음입니다. 오랫동안 기다렸지만 번호표를 받지 못한 주민들의 항의도 이어집니다. 저 아침 9시부터 와서 이때까지 기다렸는데 이거는 뭐 무방비 상태로 이렇게 선착순만 주면은 내일도 마찬가지예요. 안 그러면 동장님한테 주가지고 각 마을 사람한테 가구당 몇 개를 배치를 하든지. 공적 마스크를 판매하는 하나로마트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판매 시간을 공지하지 않았는데도 무작정 기다리는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마스크가 입고되자마자 판매를 시작해 5분 만에 품절됐습니다. 가까스로 마스크를 구매한 사람들도 매번 이렇게 기다려야 하냐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이러고 남은 사람들은 어디 매스크 오면 10명도 모이는데 뭐 가지 말까 사람 몇십 명씩 해라는 거 이건 아니다니까. 잘못해도 하지. 24일 도내 우체국과 하나로마트, 약국에 풀린 공적 마스크는 약 32만여 장. 지난주보다 하루 수급량이 3배 가까이 늘었지만 여전히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 아닌가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배포되고 판매되는 상황을 한 번 더 현장 상황을 지켜보고 추가적인 대책이나 이런 부분들은 더 필요할지 점검을 하겠습니다.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만 앞서는 행정 앞에 도민들의 혼란만 가중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 한국관광공사는 원주 본사에서 일하는 용역사 직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2일 긴급 안전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용역사 직원은 지난달 28일까지 본사에 근무하다가 1일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관광공사는 이틀간 본사를 폐쇄하고 방역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또 본사 필수 인원을 제외한 모든 직원은 방역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재택근무를 할 계획입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가 오는 4.15 총선에서 원주 갑선거구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하면서 강원도 내의 선거 구도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법적 시한을 1년이나 넘기면서 표류하던 선거구 획정도 결론이 임박했습니다. 이다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의 최종 결론은 4.15 총선 출마였습니다. 이 전 지사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도당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주 갑 선거구에 출마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전략공천은 원하지 않는다며 경선 참여 의사도 밝혔습니다. 저는 전략공천을 원하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살고 싶습니다. 아름다운 경선을 원합니다. 하지만 민주당의 공천을 신청했던 권성중 예비후보는 이날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권 예비후보는 당 지도부의 불공정한 공천 행태에 심한 배신감을 느낀다며 지난달 29일 탈당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박우순 예비후보는 이 전 지사의 경선 참여 입장에 환영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번 총선 큰 변수로 꼽혔던 이 전 지사의 출마가 현실이 되면서 원주 지역 선거 구도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래통합당 공천 결과도 또 다른 변수입니다. 통합당은 도내 선거구 예비후보자들에 대한 경선 절차를 마쳤지만 일부 격전지에 대해선 아직 후보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내 의원 대부분이 속한 통합당에서 중진 물갈이를 총선 필승 전략으로 꼽고 있어 공천 결과에 관심이 쏠립니다. 강원도 선거구가 어떻게 바뀔지도 주목됩니다. 도내 의석수 확대와 춘천 분구 여부, 인구 하한 미달 선거구 조정 등이 여기에 포함돼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입니다. 동해 지역의 주민들의 수건 사업이었던 강릉선 KTX 동해역 운행이 2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서울과 동해를 2시간 40분대로 연결하면서 접근성이 크게 개선됐는데요. 하지만 청량리와 부산에서 강릉으로 가는 무궁화호는 모두 동해역까지만 운행됩니다. 박건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KTX 열차가 미끄러지듯 동해역 승강장으로 들어옵니다. 서울역에서 출발한 지 2시간 42분 만입니다. 기존 무궁화호 열차는 청량리를 출발해 원주와 충북 제천을 거치면서 5시간 이상 걸렸습니다. KTX 연결로 기존 무궁화호를 이용할 때보다 무려 3시간이 단축됐습니다. 기존에는 무궁화호로 오래 걸려서 오기가 꺼려졌는데 이번에 KTX 개통하고 빠르고 편하게 온 것 같습니다. 강릉선 KTX 동해역 연장 열차는 평일 4편, 주말에는 8편이 운행됩니다. 동해역을 운행하던 열차도 주말 기준 20여 편에서 KTX 개통으로 60여 편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동해시는 관광객 유치를 위해 지역 관광지 정비를 모두 마쳤고 KTX와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이고 우리 동해시가 산업 물류 도시로 가는데 어떤 이치적인 조건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역 경제 발전과 관광 활성화에 많은 기대가. 그동안 청량리와 부산에서 강릉까지 가던 무궁화호 열차는 동해역까지만 운행합니다. 동해역부터 강릉역까지는 운행이 중단된 건데 코레일은 이 구간에 하루 왕복 20편씩 셔틀 열차를 운행하기로 했습니다. 강릉에서 삼척 해변까지 운행하는 바다 열차는 시간대가 변경됩니다. 선로, 신호, 또 통신 등 기존 설비들을 KTX 운행 수준에 맞게 개량을 했고요. 또 동해 안인간 약 35km 구간에 방호 울타리도 설치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동해 지역 주민들의 수건 사업인 KTX 동해역 운행이 본격 시작되면서 지역 발전의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통합상지대학교가 2일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학사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학교법인 상지학원과 상지대, 상지영서대는 2일 상지학원 이사장실에서 상지대 통합 출범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등을 고려해 약식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는 교기 반환과 전달, 통합 경과사항 보고 등이 진행됐습니다. 통합상지대는 공영형 민주대학과 사회협력대학 등 5대 비전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이번 주는 후반으로 갈수록 쌀쌀한 꽃샘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3월에 접어들긴 했으나 아직까지 공기가 많이 차갑기 때문에 외출하실 때는 옷차림을 두껍게 하셔야겠습니다. 이번 주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구름이 다소 끼는 날씨가 이어지겠으나 수요일에는 영서 지역에 비 또는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지영민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